저는 요즘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김웅 의원입니다. 검사 내전 책을 썼을 때만 해도 야, 참 그 어떤 소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검사였구나. 그렇게 했는데 그 인기를 바탕으로 이제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고발 사주에 연루가 된 게 드러났어요. 아니 저런 짓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또 나중에 보면은 또 막 뭐 입바른 소리를 많이 해요. 최근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씨 잘못했다고 막 또 지적을 해요. 뭐야 정신이 돌아왔나? 그럼 정신이 돌아왔으면 자기가 저지른 짓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뭐라고 답합니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또 뭐 기억은 안 나는데 추정하기도 어렵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녹음 파일도 들려주고 그랬는데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 그 기억력은 도대체 어떤 기억력인가 참 궁금해요. 아무튼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니 나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해서 공천 달라고 하면 받을 것도 같은데 또 출마를 안 한다고 해요. 이건 또 뭔지 참 미스테리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당시에 김웅 의원과 조성은 시간에 오갔던 대화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가면 응.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 또 저는 그렇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음, 차라리 그러니까 그거하고 전혀 다른 이미지를 음, 가야죠. 뭐 예를 들면은 음, 언론 피해자라고 뭐 그러니까 이 지금 언론 장악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음. 동원해서 가는 게 더 낫겠죠. 어, 검찰색을 안 띠고. 자, 저 내용이 뭡니까 부승찬 대변인? 이게 참 명확히 이제 고발 사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 김 의원은 빠져나갔죠. 공수처에서 이제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면서 김웅은 이제 무혐의로 나오는데 참 녹취의 힘이 어느 정도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 사건만 하더라도 진짜 녹취를 보면 외압에 의한 게 명확하잖아요. 외압에 의한 게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검찰이라는 집단은 이거를 자기 입맛에 맞게 조정을 한다는 겁니다. 조정을 한다는 게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검찰의 색깔을 띠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건 뭐예요? 검찰이 결국은 개입했다라는 건데 지금 김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고발 사주 사건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추락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검사 내전이란 책을 쓰고 이제 인기를 얻고 그러고 이제 배지를 달고 그랬지만은 고발 사주건이 터지면서 이것도 양아치구나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본인이 국회에 불출마 선언한 국회의원 불출마 선언하면서 다시 예전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김건희를 공격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요.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손준성뿐만 아니라 김웅뿐만 아니라 손준성도 이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잖아요. 재판부에서 둘 다 한때 이제 검사를 했던 그런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탄핵 관련해서 지금 직무정지는 돼 있습니다만은 검사장까지 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법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럽니까? 그래서 지금은요, 검찰이 그동안 뭐 검찰 독재다 뭐다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냄새를 잘 맡는 집단이다. 냄새를 너무 잘 맡아서 이제 내인덕에 빠질 때 정의의 편에 서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들의 생존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초기에서부터 검찰 독재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검찰과 그 다음에 일반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제 식구와 아닌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는 게 정권 초기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개혁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최소한
일본의 도쿄지청을 빼고는 이제 수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일본도 한국식 검찰 제도를 유지했습니다만은 이후에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소청으로 검찰청 자체가 기소청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검찰도 결국은 제도 개혁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레임덕 상황에서 또 정의의 편에 서서 윤석열을 어떻게 다시 법의 심판에 세운다 하더라도 예. 결국은 본인들이 저질러 놓은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검찰 개혁은 기소청으로 전환되는 게 확실하다. 이번 총선이 그 계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승차 대변인 얘기하신 김에 예. 최근에 뉴스가 하나 나왔던데 뉴스토마토. 예, 뉴스토마토가 천공 처음 보도를 네. 한 데인가요? 예. 뭐라고 보도를 했었어요? 지금 그 천공이 한남동 예. 지금 육군 참모총장 공간하고 그 다음에 육군 서울 사무소를 다녀갔다 이렇게 했는데 그 근거로 해서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해서 카니발 2대가 들어갔다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카니발 뒤쪽에는 이제 천공이 타고 있었다라는 그런 제보를 받았다라는 기사. 그러니까 천공의 관적 그 시찰 의혹을 맨 처음 제기한 데가 뉴스토마토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 출입 금지를 시켰더라고요. 예, 그 기사가 나오자마자 일단은 명분은 이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를 업데이트해야 된다. 신원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된다 하면서 1년을 끌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을 천공 기사가 나온 상태에서 명분은 그겁니다. 신원 언론사의 혹은 기자들의 신원 정보 업데이트. 그래서 그거를 빌미로 해서 1년간 갖고 있다가 결국은 출입처에서 삭제를 했죠. 저기 뉴스토마토 기사가 나오는군요. 그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남영신 육참총장, 천공 김용현 네. 공간 둘러봤다 말했다. 이걸 네. 뉴스토마토가 맨 처음 보도를 했군요. 예, 이게 저한테 김종대 의원이 가장 먼저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저일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주도 저희 집 앞에까지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요하게 밤늦게까지 기다리면서 물어봤고요. 예. 근데 차재원 교수님도 예. 이제 기자 출신인데 예. 이번에 보면 이제 천공 관저 개입 의혹도 뉴스토마토가 했고 예. 이 고발 사주는 뉴스버스라고 하는 데가 예. 했잖아요. 예. 그리고 김건희 명품백 수수는 서울의 소리가 예. 이제 저기를 했고 사실 인터넷 언론이라고 부르지만 이 레거시 미디어라든지 이런 공중파 종편에 비하면 참 그 약한 곳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곳에서 이런 취재를 해서 보도를 안 했다면 이런 일들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 그러니까 신문이나 방송이 영향력이 상당히 지금 줄어드는 이유가 디지털 발달도 있지만 일종의 거대 매체가 갖고 있는 좀 뭐랄까요, 이 지금 그 뭐랄까 제 역할을 못하는 제 역할을 거죠.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일종의 갑자기 단어가 덩치만 생각이 안 나네. 크고. 예, 덩치만 크고 그러면서 상당히 좀 안 좋아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조심하시느라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갑자기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자, 어쨌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 뉴스토마토도 뭐 제가 한 번씩 보면 지금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진실들, 가려진 진실들 성의 없이 취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뉴스버스 같은 경우도 이진동 예.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 옛날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또 깊숙이 취재했던 아주 뛰어난 기자이기도 하고, 그런 그 매체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강점을 갖고 있지만 결국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된 그러니까 지금 레거시 미디어가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앞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김웅 의원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인데요. 사실 김웅 의원은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사실은 이 혐의가 많다고 봤어요. 그런데 왜 기소를 못했느냐? 당시 그 행위를 저지를 때가 이 김웅 의원의 신분이 일반 민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자 고위수사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기소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이 혐의가 있다는 의미로 검찰에 송치를 낸 거예요.
그러면 기소 여부를 누가 결정하느냐? 검찰이. 검찰이 결정을 하는데 결국 검찰이 봐주기를 하는 봐준 거죠. 거죠. 누가 봐도 지금 앞서 우리가 봤던 대로 빤하잖아요. 누가 봐도 그 역할을 한 건 빤한데 그 증거불충분으로 그 기소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그게 바로 검찰 카르텔이라는 거예요. 우리 식구 봐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식구 봐주는 거면 지금 일선에 있는 검사들을 왜 그렇게 했을까?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도 엄청 멀어지고 모를 건데 하나의 시사점이 손준성 검사가 검사장으로 발탁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함부로 내가 내 소신대로 이 지금 업무 매뉴얼대로 했다가 내 잘못 가겠다. 저렇게 이 지금 뭐 천하가 다 아는 이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을 버젓이 검사장으로 승진시킨다? 근데 만약에 이런 아주 그러니까 고위층이 최고의 권력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에 여기에 내가 내 소신대로 내 업무 매뉴얼대로 그럼 기소를 들겠다? 야, 내가 무슨 이 불경죄를 저질러서 불이익을 받을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검찰에 깔려 있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추가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손준성 검사장 승진과 양평의 도로 고속도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관련된 그 국장 승진 예. 이걸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왜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느냐? 우리 국민들이 이쪽에서 벌어진 것과 이쪽에서 벌어진 일들이 각각 독립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연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 두 개는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누구와 연결되는 거냐? 김건희와 연결되는 겁니다. 왜 김건희와 연결되느냐? 두 사람 분명히 징계 중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법에 징계 중인 사람은 자리를 옮기거나 혹은 승진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건 법 위반이에요. 지금 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위반을 하고 있는 거죠. 양평에서 그 국장 승진, 바로 고속도로 이전하는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과장이 국장으로 승진하면서 총괄하죠. 김건희의 이익을 위해서.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 고발사주 내용의 핵심은 뭐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모욕했다라고 하는 유시민, 최강욱 등에 대해서 고발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에 대해 충성하는 거죠. 손준성 검사는 최강욱 의원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원래 되게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래서 최강욱 의원이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굉장히 후배로서 애틋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준성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최강욱 의원을 뒤통수를 무지하게 내려친 겁니다. 최강욱 의원하고 직접 제가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그랬겠느냐? 손준성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죠. 자기의 더 큰 정치적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가장 가까운 선배도 뒤통수 내려친 거예요.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충성심에 대해서 보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징계 중인데도 검사장으로 승진시켜 주는 거죠. 이 두 개가 결국은 뭐냐? 하나로 연결되는 것은 김건희한테 충성하면 무조건 승진한다. 그리고 영전한다. 부와 권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집결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거시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단편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윤석열, 김건희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해괴한 국가 운영을 갖다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사실관계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저도 이제 공무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징계 대상이나 징계 지금 심의 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혹은 징계가 내려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보직 이동도 안 되고 그다음에 진급도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검찰에서 꼼수를 부렸죠. 감찰을 해서 징계에 의해서 무혐의 하고 검사장으로 승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징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검사장 승진이 아니고 이게 버꾸라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소가 되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미리 검찰에서는 감찰을 해서 손준성은 죄가 없다. 이렇게 아예 풀어줬어요, 아예. 너 승승장구해라. 그렇다면 더 나쁜 거야. 그러니까 그게 더 나쁜 거죠. 보통 이건 모든 것들은 통상적으로 네. 법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범주 내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법이라는 게 물 숫자하고 갈 것자가 합쳐진 거 아닙니까? 물처럼 흘러가는 건데 이건 통상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꼼수로 그렇게 뒀다. 예. 진짜 법비들이야. 법 도적들이야 이거. 그래서 이제 손준성이 그렇게 해서 이제 검사장으로 승진했고요. 이 윤석열이나 김건희 입장에서는 손준성이라는 자가 입을 열면
본인들은 다 죽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윤석열 그때 당시 총장 장모 대응 문건도 있죠. 의혹들이 있잖아요. 지금 고발 사주만 나오고 있지만 그 다음에 판사 늘 이제 사찰 문건 이것도 연루가 다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고발 사주에 대해서만 지금 이게 1심 판결이 나온 거지. 지금 손준성은요. 윤석열한테는 아킬레스예요. 그러니까 얘를 검사장으로 승진 안 시키면 안 돼. 그러면 지금 기소가 됐지만 야 손준성 살려요. 지금 법적인 테두리 안에 가둬두지 말고 살려서 진급시켜. 얘가 입을 터는 순간 혹은 법적인 제재를 받는 순간 우리도 다 죽어. 지금 이런 게 강하다 보니까 검사장 승진까지 그런 무리하게 감찰을 조작하고 이러면서 검사장 승진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게 더 많다. 손준성을 통해서 더 많다. 근데 이제 1심 과정에서 봤을 때는 진술 거부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손준성 검사 지금 징역 1년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강아웅님이 이런 글 주셨어요. 표창장 위조는 4년, 고발 사주는 1년. 참 엄청나게 공정하다. 법원 판결에도 좀 아쉬움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법원 판결은 또 검찰이 구형을 어떻게 하느냐에 또 많이 좌우가 되지 않나요? 사실은 이 지금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에 대한 그 지금 그러니까 이 공소 유지는 공수처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 검사는 5년 구형을 했어요. 5년. 네, 5년 구형을 했는데 지금 재판부는 선거법 관련된 부분은 무죄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지금 아마 형량이 좀 대폭 내려간 것 같은데 앞으로 또 항소심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 그 1심 재판부는 사실 지금 손준성 검사가 자기 이해관계도 없는데 왜 이 고발 사주를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누군가 시켰잖아요. 근데 이 지금 1심 재판부는 사실 명시적으로 당시 검찰총장의 그 지시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아예 않는데 사실은 공수처도 사실 그때 조사할 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사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퇴임하고 난 뒤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손준성 검사가 1심 실형이 나왔다는 그 자체가 지금 우리가 이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손준성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누군가 시킨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누가 봐도 뭐 지금 딱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입니다. 지금 뭐 당장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소추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사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대통령 재직 기간 중에는 지금 공소시효가 중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정권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 부분에 대한 진실도 밝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거지요. 지금 차지원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손준성 검사가 뭐하러 이 짓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누구 명예를 지금 다시 회복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본인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시에 그 고발을 해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서 벌을 준다면 속이 풀릴 사람이 누굽니까? 그건 뭐 초등학생도 알 만한 얘기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의혹을 받고 기소가 돼 있고 그런 상황인데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은 이 당사자를 또 검사장으로 승진을 시켜요. 아까 제가 뉴스버스, 뉴스토마토, 뭐 서울의 소리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도 다시 한번 좀 신발끈을 조여 맬까 합니다. 제가 저쪽에 있을 때 정말 제대로 된 언론사 한번 만들어 보는데 일조를 하겠다고 했다가 참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지금 정어리 TV 미약하지만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저도 이제 지금부터라도 신발끈 다시 조여매고 제대로 된 언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십시오. 지금은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도요. 역사 앞에서는 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